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그저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고양이는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삶을 붙잡게 해준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양이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으로 방 밖을 나오지 못했던 청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소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공원을 걷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몇 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한 청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28살이었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반지하 방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퇴근 후 밥도 먹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축구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민준은 웃는 얼굴이었고 그 웃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우울증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감정을 오래 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삭혔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고 그날부터 방 안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어머니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버티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약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은 약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2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봄날이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끌고 슬리퍼를 신고 나선 골목은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의 낡은 화분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그러나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화분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은 물기에 달라붙어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늘게, 그러나 계속해서. 민주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데 고양이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편의점 방향으로 3걸음, 4걸음.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돌아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떨면서 울면서.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 작은 울음소리가 오래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두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고양이를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떨었습니다. 편의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들이었습니다. 수건으로 고양이를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솜으로 눈곱을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밥을 챙겨주어야 했고 물도 갈아주어야 했고 화장실 모래도 치워주어야 했습니다. 동물병원에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오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그가
고양이를 안고 동물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김없이 찾아와 발로 이불을 긁는 고양이 때문에 민주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이 오히려 그를 살렸습니다. 고양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고양이를 비라고 불렀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요. 비는 매일 아침 민준의 얼굴 옆으로 와서 코를 비볐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털이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느낌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낮에는 비가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가늘게 눈을 감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커튼을 걷었습니다. 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이 처음으로 환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주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외출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그 작은 고백이 또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제 곁에 와 앉아주던 아주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골목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고. 그랬다면 지금 이 삶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15살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외모도 평범했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크게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들판에 핀 작은 꽃, 창문에 맺힌 빗방울, 구름이 만들어내는 모양 같은 것들을요. 그런 아이였기에 더욱 상처받기 쉬웠는지 모릅니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2학년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손가락질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혼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러 나오라 해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열면 배신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소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5살이 된 흰색 고양이였습니다. 이름처럼 털이 뽀얗고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에는 거실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방문을 닫고 지내기 시작한 이후로 소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 4시쯤이 되면 소미는 지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긁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소리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며 살아있는 온기를 내뿜으며. 지은은 처음에는 쫓아내려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갔다가 문이 열리면 또 들어왔습니다. 그 집요함이 귀찮음을 넘어 어느 순간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상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소미가 이불 위로 올라와 지은의 가슴 위에 앉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소미는 낮게 그루밍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진동이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고양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섭다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싫다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것 같다고. 소미는 듣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실은 혼자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학교 문제도 천천히 해결되어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음이 무거웠지만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교복을 입고 소미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은 그 사진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말했습니다. 제 첫 번째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어요. 그게 처음에는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가장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 닫아두었던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요. 그 문은 반드시 언젠가는 열립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무언가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었습니다. 73이었고 경기도의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복 씨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저녁이 되면 마당에 함께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티격태격한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이 쌓여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이 멈추었습니다. 영복 씨는 어느 겨울 새벽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같이 뉴스를 보았고 내일은 국밥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아침이 되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밥상에 2개를 차리던 습관이 남아서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닿던 자리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줄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줄었고 이웃과의 대화도 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을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큰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치즈색 줄무늬가 있는 중간 크기의 고양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걱정되어 지인에게 입양을 부탁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키워본 적이 없었고 털 날리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뭔가를 돌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귀찮다고 다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냥 놓고 갔습니다. 고양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름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정이 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매일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어도 조금 있다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낮잠을 자면 발치에 와서 누웠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무릎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밀어냈습니다. 2번째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3번째에는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온기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양이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뭐라 불러야 하나. 그날 이후로 고양이의 이름은 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매일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옆에 앉아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2그릇을 차리지 않는 대신 보기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가 먼저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기가 어젯밤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오늘은 이런 얼굴을 했다고. 보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 꺼두었던 스마트폰으로 아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사진을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보았다고.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이 텅 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 온기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살아있고 곁에 있고 기다려주는 존재라면 충분하다는 것.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오래 함께 해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호였고 45살이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그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렸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오래도록 그를 눌렀습니다. 아내와도 멀어졌습니다. 이혼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게 되었고 말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무서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바빠진 것인지 불편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갈 곳도 없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다 닫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자존심이, 죄책감이, 수치심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 아래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귤색 털에 흰 발바닥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몸은 많이 말라 있었고 오른쪽 귀 끝이 살짝 잘려 있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마 오래 거리에서 살아온 고양이일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양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고양이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호는 편의점에서 사온 고양이 간식을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두었습니다. 고양이는 한참 뒤에 다가와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재호는 오랫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또 다음 날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챙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캐리어 박스에 담요를 넣고 벤치 아래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재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 가까이 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고양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며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귤이라고 했습니다. 색깔이 꼭 귤 같았으니까요. 귤이는 매일 재호를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공원에 들어서면 멀리서도 알아보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떤 말보다 반가웠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재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가 알아챘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처음으로 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듣다가 조용히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다쳤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그날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귤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공원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재호는 벤치 뒤쪽 풀숲에서 귤이를 발견했습니다. 귤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조용히 혼자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 사람이 오래 울었습니다. 그는 귤이를 공원 한쪽 작은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귤이가 좋아하던 간식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에 짧은 글을 적어 세웠습니다. 내가 널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구한 건 너였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재호는 오래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전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말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울었고 재호도 울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규리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재호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재호는 가끔 그 공원에 갑니다. 규리의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걷습니다.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